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가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개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관련해 춘천시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13일 사과문을 올리고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불편을 겪고 상처를 받으신 춘천 시민과 시장, 시 관계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이번 사과가 훼손된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박문근 강원도 의원이 13일 지역 내 학교 현안을 살피고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단구초등학교와 영서고등학교, 원주중학교 등 관내 6개 학교 운영위원장과 함께 학교 내 시설 관련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네, 이것을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에서 서로 접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날 간담회에는 한수정, 전미정 원주시 의원을 비롯해 원주시와 원주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학교별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춘천시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유치전에 돌입했습니다. 춘천시는 13일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착을 위해 이주 정착지원금과 자녀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릉시가 고등학생들을 위해 강릉시 전역 등교 시간 30분 이내 에듀라인을 오늘 18일부터 운행합니다. 에듀라인은 기존 시내버스 운행 체계와 연계해 주요 주거지역과 학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에듀라인은 1-4번 노선은 성덕 유천지구 등 학생 밀집 지역과 강릉여고, 강일여고, 제1고와 명륜고, 문성고, 강릉고, 경포고 등 주요 고등학교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또 9월에는 주문진과 성산 및 도심권 일대 에듀라인 5-8번 노선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 배달비 3,000원 할인 쿠폰을 매일 선착순으로 발행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연말까지 하루 100명에서 130명에게 선착순으로 배달비 할인 쿠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금, 토, 일요일에 지급되는 5,000원 할인 쿠폰까지 더해지면 최대 8,000원의 배달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8시 20분쯤 원주시 관설동의 한 음식점 옆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한 시민의 활약으로 무사히 진화됐습니다. 박문근 강원도 의원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했으며 자칫 도시가스 배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쓰레기 더미에서 연기가 남에 따라 잔불 정리에 나섰으며 화재 진화에 나선 시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3일간 원주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원주 삼토 페스티벌 경연 행사 참가자를 9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경연은 전국 삼토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와 청소년 끼 자랑대회, 삼토 노래자랑, 생활 동아리 경연 등 5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경연별로 구분되며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와 청소년 끼 자랑대회는 전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하기관장들에게 거취를 고민해달라며 사실상 잦은 사퇴 압박에 나섰습니다. 우 지사는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무적인 이유로 자리를 얻은 분들은 저랑 호흡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거취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지사는 선출직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선출직 기관장의 임기와 또 함께 그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가야 할 산하기관장의 임기는 일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당을 떠나서 앞으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일이고
한편 강원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지영 도의원이 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한 달여 만인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한 달간의 활동 성과와 소회를 밝혔습니다. 우 지사는 취임 직후 민생 회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집중했다면서 동해 AI 데이터 센터 유치와 접경 지역 군사 교제 완화 등 4가지 성과를 제시했는데요. 간담회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동해 AI 데이터 센터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120조 원에 이르는 GS그룹의 동해 AI 데이터 센터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7월 6일 날 강원도 동해시하고 강원도와 동해시 GS가 업무 협약을 맺었고 아마 예상되기로는 오늘 11월쯤에 일단 100메가와트급 1호 센터부터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내건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접경지 및 강원도 군사규제 완화입니다. 그래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같이 의논을 두어 번 한 결과 민통선 2km 정도 북상을 지금 강원도에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고요. 가시적인 성과로는 그 7월 22일에 속초 고성 일원의 약 639만 제곱미터, 속초시 면적의 6%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이달부터 화천구민 23,000명이 매달 15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가 속초 대포항입니다.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에서 전국 11개 항 가운데 3곳에 드는 예비 대상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897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980년 사북 사건 피해자들이 45년 만에 국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습니다. 폭도로 낙인 찍힌 채 살아온 광부와 가족들의 상처를 국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보듬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까지 남은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45년 만의 사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이유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0년 넘게 진실규명을 요구해온 이원갑 사북민주항쟁 동지회 명예회장은 국가의 사과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오래된 아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손도 여러 번 내밀어 봤지만 아무리 손짓을 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에서만큼은 진화의 검거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더 이상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사과는 이루어졌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이제부터입니다. 불법 구금과 고문, 여성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등 당시 국가폭력은 2008년 1기 진화위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영화 1980 사북에서도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당시 상황을 직접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밝혀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가폭력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과정에서 이뤄졌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는 얼마나 더 있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처벌받은 광부들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무너진 삶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배상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피해는 당사자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도 가족이라는 낙인 속에 살아온 배우자와 자녀들의 피해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회복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2월 과거사 정리법 개정으로 국가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가 폐지됐습니다.
사북 사건은 당시에 유독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아서 오해가 심했고요. 진실 규명도 저해되었어요.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처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보상해 광부와 가족들의 명예를 되찾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잘못 알려진 사북의 역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제는 전통 기록유산의 보존 관리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됩니다. 강원 지역의 유일한 국학연구기관인 율곡국학진흥원이 AI 기반 강원형 스마트 아카이브 구축에 나섰는데요. 보존을 넘어 활용으로 기록의 가치를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최성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 선생의 숨결이 살아있는 강릉 오죽헌. 오죽헌 바로 옆에는 강원권 유일의 국학 전문 연구기관인 율곡 국학진흥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원 지역에 흩어진 고문원과 기록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물론 연구와 교육, 학술 콘텐츠 개발까지 담당하는 강원국학의 거점입니다. 진흥원은 올해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원형 스마트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도전합니다. 수집한 고문원을 AI가 분석해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지능형으로, 그러니까는 국학진흥기관에서 자연어 검색이 되는 스마트 아카이브로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일 겁니다. 판종판덕을 예를 들었는데요. 그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강릉에 소재한 작은 기관이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연구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수장고에는 강원 전역에서 수집한 고문원과 고서, 목판 등 약 4만 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문서는 조선 고종임금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쓴 관찰, 편지입니다. 약 30여 점 정도가 보관돼 있는데 모두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진흥원은 이 같은 자료를 디지털화해 누구나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원 지역 주요 문중의 족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기존 한국학 아카이브와 연계한 지능형 관계망 서비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족보와 문집, 고문서 등을 연계해 역사 인물 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국비 지원을 받아 유산기 아카이브 모델도 추진 중입니다. 전국 명산을 기록한 유산기 2,800종을 번역하고 전문 작가의 답사기와 함께 제공해 전통 기록을 관광과 문화 콘텐츠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하지만 율곡 국학진흥원은 전국 4개 국학연구기관 가운데 유일한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 강원 전체의 기록유산을 책임지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과제로 꼽힙니다. 강원도민들이 강원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공유되게 되면은 그게 궁극적으로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어떤 내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지역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것들의 바탕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역에 있는 국학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AI 기술을 입은 전통 기록유산. 강원의 역사와 문화가 디지털 기술을 만나 미래 세대가 함께 활용하는 문화자산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경남 김해의 대표 특산물인 진영단감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한 햇볕에 과일이 타들어가는 이른바 일소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김해 진영의 한 단감 과수원. 푸른 잎 사이로 주렁주렁 달린 단감 가운데 유독 색이 변한 열매들이 눈에 띕니다. 한쪽 면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쪼그러들었습니다. 강한 햇볕에 가실 표면이 데이면서 생기는 이른바 일소 피해입니다. 작년에는 조금 피해가 있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한 30-40%는 더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농사 지으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막막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단감 농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민들은 틈틈이 물을 공급하고
나무의 잎과 열매 상태를 살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내려쬐는 강한 햇볕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나무에서 열리는 단감이라고 해도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열매는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이 일소 피해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가들은 앞으로 폭염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뿐만 아니라 수확기까지 추가로 발생할 피해까지 고려하면 정확한 피해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은 저희들로서는 재 피해를 좀 강구해가지고 조금 지원이 좀 있었으면 내년에 농사가 조금 시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김해 전역의 단감 재배 농가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진영 단감 일소 피해 면적만 311헥타르에 이릅니다. 피해가 이어지면서 올해 수확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폭염 속에서 과실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과실이 강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나무의 잎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단감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보험 가입을 독려해서 217농가 317헥타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피해 면적이 큰 만큼 농업재해로 인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을 수확을 앞두고 정성껏 키워온 진영 단감. 하지만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에 열매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횡성군이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15회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를 맞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토마토 풀장 체험 교환권 2매를 선보입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토마토 풀장은 숨겨진 금반지와 다양한 농특산물 경품을 찾는 금반지를 찾아라 이벤트로 진행됩니다. 축제장 매표 대기줄에서 고향사랑 이음 기부 내역을 제시하면 토마토 풀장 체험 교환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군장병과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횡성 루지 체험장과 안흥 찐빵 모락모락 마을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군 장병은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되고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태백시는 폐광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했습니다. 온라인 전시관은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을 통해 수집한 장성광업소의 영상과 이미지, 문서 등 탄광유산 관련 자료입니다. 또 광부 체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챗봇을 자료 열람 화면에 연계해 이용자가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관련 기록을 근거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월군이 주민세 5억 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며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입니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말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지난 12일 집무실에서 평창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19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상반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 여가 공간과 이동권 등 청소년 생활 인프라 개선 방안과 지역 정착 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심 군수는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정책 제안을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 청소년과 행정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 소방서는 13일 심정지 환자 소생에 기여한 학성 119 안전센터 박현욱 소방장에게 하트세이버 영예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박 소방장은 지난해 9월 8일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실시해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해 생명소생에 기여한 구급대원이나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인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